작년 6월이었죠. 유학차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그제 급하게 귀국해서 장인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조문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해 3월 민주당 대선 캠프 해단식 이후 약 13개월 만입니다. 자, 두 분의 만남 참 관심이 모여졌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이렇게 상 때문에 들어온 분의 어떤 그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같은 화면에 두 사람이 잡혔다는 것,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좀 전초전 같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고 과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대 뭐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잠재적으로 그렇죠. 네, 뭐 당내 경선도 같이 했으니까요. 그랬던 인사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딱 들어와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대면하는 장면이 찍혔다. 이건 이제 6월 말쯤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 민주당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뭔가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호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당내 뭐 지난번에 이제 체포 동의안 때 처리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른바 친낙계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하여튼 두 명의 정치인이 야권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명의 정치인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가족상, 장인상 때문에 들어온 분위기 때문에 이걸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고 또 민감한 얘기를 서로가 나누는 것도 당연히 부담스러웠겠죠. 장 소장님 어땠을까요? 두 분이 어떤 대화 좀 했을까요? 원론적인 얘기만 나눴다라고 하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당대표가 미국에서 강연한 것에 대해서 강연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낙연 대표는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아니, 당신 말이야 6월 달에 들어오면 나 이재명 당대표 체제 흔들 거지. 당신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낙연 대표가 아니 당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하고 민주진영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빨리 지금 당대표 그만둬.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고수들끼리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탐색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6월 말에 귀국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 체제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체제가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리서치비가 지난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여론심사심의위원회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과 범진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기에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전체 응답자 1000명 중에 39%, 이낙연 전 대표는 14%. 압도적으로 지금 이 대표에 대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보층 응답자에서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는 67%, 이낙연 전 대표는 8%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영 자체 내에서 이낙연 대표가 어떤 대안제, 대체제로서의 어떤 역량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낙연 대표 귀국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 인기가 급상승해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을 때 그때는 또 야권에서 압도적인 1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었었고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정말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서 또 당대표가 됐잖아요. 지금 거의 경쟁자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의미 있게 인정받으려면 호남이 기반이잖아요. 그럼 호남에서부터 야 이재명으로 안 될 것 같아. 이낙연 전 대표가 빨리 들어와가지고 민주당 당대표가 돼야 돼. 아니면 비대위원장 돼야 돼. 이런 움직임과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보더라도 호남 지역에서의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도는 이재명 당대표보다 훨씬 더 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말씀 듣다가요. 자리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쪽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사실 좀 정치인의 행보는 미래를 알 수는 없죠. 뭐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식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면에서 민주당 지지층, 그런 진보 성향의 지지층 사이에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정치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파괴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면은 있는 거죠.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것처럼 국민의당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은 총선 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서 뭔가 자리매김하고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같은 세력을 만들어서 뭔가 정치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또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민주당 진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요. 그래, 이재명 당대표가 자칫 잘못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뭐 예를 들면은 감옥에 가더라도 옥중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공천권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립감이 너무 센 상황이라 이거죠. 그렇죠. 의지도 강하고 본인의 뭐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직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윤석열 정권 출범을 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어렸을 때 외국 가서, 미국 가서 그냥 강연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대변할 수 있어? 라고 항의하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당대표가 전 국민적인 인지도는 있지만 민주 진영 그리고 전 국민적인 지지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민주당 지지자가 빈소를 찾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아니, 내 딸들 지켜갖고 이낙연 축당부치 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거? 내 딸들 지켜서 이낙연 축당부치 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무슨 땅으로 돈을 온다고요? 그걸 정직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네. 이 남성의 외침,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의 배후가 이 대표다, 이런 주장이고, 뭐 개딸들을 시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장 소장님, 이 대표가 좀 착잡했겠네요. 뭐 이 대표도 착잡했겠지만 이 대표로서도 아니 이낙연 지지자들이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냈잖아.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시킨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강한 지지 그룹들이 그냥 상대의 수장이니까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비등비등해지려면요. 이재명 당대표를 반대하는 세력이 정말 거의 좀 비슷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40%든 50%든 아니면 30%든 아니면 그들의 결속력이 강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낙연 대표를 대변하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진영 내에서 역할론이 좀 약하고 작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착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점은 문제점이에요. 어쨌든 민주당이 내년 총선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계열들을 몇 명을 상징적인 사람을 공천을 안 줘버린단 말이에요. 뭐 서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낙연 계라고 대표적으로 불리는 분들이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선을 하면 그분들이 이길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더라도 이낙연 계열은 야, 어떻게 우리를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라고 한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두고두고 민주당 분란의 씨앗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그 지난 대선이 제일 아팠던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막 지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정권 안 가져도 좋으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결국 그렇게 한 결과가 0.73이냐?
그것 때문에 결국 정권 내준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책임론이 아직도 저변에 깔려 있어요.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의미 있는 행보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귀국하더라도 자맹을 계속하거나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올라가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마 언론들의 관심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여론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행보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자 이낙연 전 대표 장인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덕담을 했어요. 자, 근데 뭐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덕담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로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차기 주자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좀 너무 예민하게 들여다보니까요. 네. 아니 근데 조문하면 그냥 조문하면 되는데 뭘 역할을 더 하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좀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위로해주는 말을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게 목적일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민주당 내에서 내분과 분란이 발생하는 걸 테고 뭐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내분과 분란의 중심에 이낙연 전 대표가 서 있기를 원하는 뭐 굳이 정치 공학적으로 시나리오를 쓴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뭐 이 발언이 그걸 목적을 갖고 한 발언인지 아니면 내심으로 갖고 있었던 얘기가 이렇게 튀어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부적절했다. 근데 발언 자체는 제가 볼 땐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뭐 이재명 당대표를 뭐 예를 들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려움 처하면은 당을 맡아주세요. 뭐 그런 뜻이겠어요. 그냥 이제는 뭐 당대표도 하고 국무총리도 했었으니까 정치권의 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발전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그냥 큰 역할을 해달라는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 네. 친이낙연계 의원들은 이번 귀국이 뭐 6월에 원래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장인상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정치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어쨌든 국내에 영 들어왔기 때문에 이낙연계 인사들과 만나서 어떤 뭐 구심점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김평국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앞서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장 소장께서 분석해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 움직이면 훨씬 더 반발심이 커질 거예요. 아예 민주당에서 그냥 지워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가 민주당 당내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아마 친낙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생각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때를 보는 작업들은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공천권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천 얘기를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앞으로 뭐 지금 선거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추석 좀 지날 무렵이나 그 무렵쯤 돼야 본격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 제도가 정비되고 자신을 향해서 뭔가의 칼날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줄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뭔가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빠른 섣부른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띄게 눈앞에 보이게 움직인다라기보다 어쨌든 계속 주변에서 사법 리스크 관련 이야기를 하고 마땅한 차기 주자가 없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기대가 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래서 비대위원장까지 나오나 봐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차기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얼굴이잖아요.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할 거고요. 그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얼굴로 과연 민주당이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그 정도 상징성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다른 제3의 인물이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정권을 행사하면 친낙계원들 다 살려준다. 뭐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적절한 모습들은 아닐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의원들이 한번 밥도 먹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상의도 하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정치로 표출돼 가지고 세력을 모을 만큼이 되겠느냐. 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셨는데 장 소장님, 어쨌든 장인상 치르고 나면 한 열흘 있는다고 하니까 측근들과 밥 한 끼는 먹는데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거예요라고 네. 했지만 당연히 친낙계원들 한 번쯤은 모일 그렇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기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2027년도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예. 6월 말에 들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일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큰 원칙은 있어요. 제가 참모라면 네. 두 가지 원칙을 정하라고 하겠어요. 첫 번째, 절대로 먼저 나서서 정치라는 단어를 입에서 꺼내면 안 된다. 부름이 있어야 된다.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야, 이재명 가지고 안 되겠어. 이낙연 당대표 좀 제발 전면에 나서줘. 네. 라는 요구가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공천은 무조건 챙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니 우리 공천도 챙겨주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왜 대선 후보로 만들어? 근데 챙겨준다는 표현도 참 그러네요.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요 예. 의원들은요 내가 배지 한 번 더 다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네. 이제 의원들. 그냥 이낙연 입장에서. 대표가 2027년 대선 후보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 내년에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다는 게 중요하지. 네. 그거 안 챙겨주면은요 이낙연 당대표 2027년도 따를 만한 참모들 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명확하게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네. 만약에 차기 물갈이 공천 얘기도 나오잖아요. 정치 교체, 윤석열 대통령 쪽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고 그 넋놓고 있다가 보면 민주당도 틀림없이 거기에 휘말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 사람부터 내치면서 남을 밀어내야지 남만 싹 밀어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전략들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친낙계 의원들만 싹 밀어내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챙겨준다는 방식보다는 아예 전반적으로 교체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네. 매우 높은 총선이기 때문에 이거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